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된 이후에는요, 표준 임대료 폭탄이 터질 것 같은데요. 이 법은 정말 무서운 법 같아요. 전월세 신고제보다 아마 한 100배 이상 더 무서울 것입니다. 특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요, 최악의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이 바로 표준 임대료인데요. 아마 이 법 시행하게 되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먼저 표준 임대료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표준 임대료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표준 주택을 정한 뒤 용도, 면적, 구조 등등을 따져서 미리 전세나 월세 가격을 정해놓는 제도를 표준 임대료라고 하죠. 누가 그러면 전세금이나 월세를 정한다고요?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세금이나 월세금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세금이나 월세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을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하죠. 우리가 흔히 타는 버스 요금이나 택시 요금이나 지하철 요금, 이것 또한 정부가 이렇게 가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전세나 월세도 가격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표준 임대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이제는 전세금 폭등은 없다. 그래요. 집주인들이 그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또한 전세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집주인들이 임의적으로 전세금에 대한 호가를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일정 금액 이하로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올려받지 못하게 정부가 전세금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세 금액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전세금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세입자들이 혹시라도 더 싼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집주인들은 세입자 구하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집주인들은 전세금이나 월세에 대한 호가를 낮추는 그런 경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아마 이 제도가 나오면 전세금이나 월세는 좀 급락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전세금, 월세금의 하락은 이러한 전세 금액, 월세 금액의 하락은 매매 시장 어떤 현상이 나냐? 당연히 매매 가격 상승이 제동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금 급등이 없으니까 당연히 매매 금액 급등도 사라지게 되겠죠. 매매 금액 또한 전세금 하락처럼 하락할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결국 전세금이나 매매 금액 하락으로 인한 갭 투자. 이 갭 투자라는 거는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 전세 금액이 오르면 투자 금액 해소해서 좋은 거고, 매매 금액이 오르면 투자 수익이 발생해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세금도 오르지 않아. 매매 금액도 안 올라. 그러면 갭 투자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표준 임대료 제도가 시행이 되면 갭 투자도 소멸, 즉 사라질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금 하락, 매매 금액 하락, 수요 감소, 빈집의 증가, 가격도 하락, 공급 감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찌되었든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큰 악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러한 말은요, 역으로 본다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큰 호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거의 핵폭탄이 터진 격,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법은 2020년 7월 14일 윤호중 의원 포함해서 12명의 의원들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발의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국가가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2년마다 쫓겨나듯이 생활권을 이동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표준 임대료를 정하여, 아마 이 부분이 핵심이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나아가서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 면적, 구조, 사용 승인들을 고려하여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 공고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대표 발의를 했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준 임대료를 정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 제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 2 표준 임대료의 설정. 시도지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군구를 기준으로 용도, 면적, 구조, 사용 승인 등을 고려하여 표준주택을 지정하고 그 표준주택에 대한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호 주택의 공시가격, 2호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3호 주거비 물가지수, 4호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머지 사항들은요, 심의하는 가정과 이의 신청하는 가정들이 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어때요, 여러분? 아무튼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표준 임대료를 누가 정한다? 이제 시도지사가 표준 임대료를 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섭죠. 그렇다면 이 법안이 현재 어떠한 상태일까요? 그 부분까지도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은요,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인데요. 현재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심사 진행 단계에서 접수는 됐고 위원회 심사가 이제 끝난 단계예요. 그래서 위원회 심사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면 국토교통위원회 검토 보고서인데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인데요.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똑같고요. 다음 장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검토 의견입니다. 심사를 해본 결과 검토 의견인데요. 표준임대료 제도의 도입, 시도지사가 시공구를 기준해서 기타 등등해서 표준주택을 지정하고 이제 표준임대료를 이처럼 산정한다는 거겠죠. 또한 표준임대료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하여 표준임대료를 조정, 재공고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작성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표준임대료를 통한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을 명시하고 시도지사 등이 표준임대료 산정 공고하고 이의 신청을 통하여 조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필요한 면이 있다. 다만 표준임대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임대차 신고제를 통하여 임대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이후에 주택의 특성 및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주택 상태 조사를 실시하며 지리정보 체계를 활용한 생활환경, 입지 데이터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표준 임대료가 신뢰성이 있게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도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이를 통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후에 표준 임대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보전금률, 전월세 전환율 등 독특한 임대 문화로 인하여 표준 임대료 산정의 복잡성이 더 높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는 막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결국 정부는 안 한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6월 이후 전월세 신고제 이후에
충분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다면 뭐 하겠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검토하겠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뭐 하려고 하니까 검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뒤에 숨겨져 있지만 그 순서가 이제 보이는 거 아닐까요? 아니,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거시장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놓고 좀 크게 보면 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고 또 임대차 시장을 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을 잡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만들었죠. 플러스 표준 임대료도 숨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임대차 3법과 표준 임대료를 한꺼번에 다 터지면 좀 국민적인 저항이 좀 심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2 플러스 2년 합 4년 전월세 상한제를 2020년 7월 달에 시행했고요. 그러니까 먼저 몸매를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7월 달에 요거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 얼마나 올랐어요? 아니, 전월세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처럼 먼저 임대차 3법 중에서 두 개를 먼저 하고 두드려 맞았고 좀 두드려 맞고 그러고 나서 2021년 6월 달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구축한 후에 때가 되면 뭐 하겠다? 표준 임대료 요거까지 시행을 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참. 이처럼 시차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가다 보면 국민적 저항이 덜할 것이라고 판단하겠죠. 한편으로 보면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하여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목표, 이러한 목표가 정부의 목표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정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우리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를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즉, 전월세 신고제는 세금 징수의 목표가 아니다. 그러면 왜 안 하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금 징수가 목표인데, 그런데 더 큰 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세금 징수라는 거는 어차피 전세 계약, 월세 거래가 합법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데이터는 다 남지 않습니까? 아니, 자료가 남으면 뭐 한다? 세금 추징하겠죠, 차후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 즉 전월세 신고제라는 거는 세금 징수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전세나 월세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축을 하고 임대차 시장까지도 공공성으로 뭐 하겠다? 편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편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금은 거두어지는 거죠. 뭐 세금을 거두겠다고 꼭 거두겠다고 거두어집니까? 자진신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임대차 보호 3법 중 전월세 신고제가 6월 달에 시행한다는 거, 요거 연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 징수의 목표, 종합소득세 징수의 목표, 이것도 연막이었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전월세 신고제 본체는 역시 표준 임대료, 여기에 집중을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요, 부동산을 잡고 임대차 시장을 잡겠다는 거 아닐까요? 결국 정부는요, 집값도 잡고 전세금도 잡고 월세금도 잡고 소득세까지 거둬들이는 이러한 카드를 과연 포기할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러한 부분, 표준 임대료 이 부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할 카드로 보인다는 거죠. 결국 표준 임대료제가 시행이 된다면 그 시점이 바로 부동산에 폭탄이 떨어진 그러한 날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결국 집주인들 난리 나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